알면 이길 수 있다.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 공부해보아요.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피지기 100점 100승 건강지식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는 바로 외상성 뇌손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해요. 전 세계에서 매년 약 6,800만 명이 이런 뇌손상을 겪는다고 해요.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 스포츠 중에 다치는 일, 일하다가 생기는 사고, 그리고 때로는 싸움에서 다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다쳤을 때 가볍게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뇌에 심각한 손상이 생겨서 오래 지속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답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경도 가벼운, 중등도 보통, 중증 심한 단계로요.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는 가벼운 경도 단계에 속하지만 처음에는 가벼웠다가 며칠 후에 갑자기 나빠져서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제 외상성 뇌손상의 종류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뇌진탕. 뇌진탕은 머리에 가벼운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해요. 이때 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신경세포들이 잠시 혼란스러워지면서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뇌진탕이 발생하면 잠시 동안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의식이 흐려지거나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흔히 권투 시합에서 선수가 맞아서 쓰러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게 바로 뇌진탕의 예시예요. 머리에 충격을 받은 후 기억을 잃거나 이후에 잠시 동안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반복적으로 뇌진탕을 겪으면 뇌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어요. 두개골 골절. 두개골은 우리 뇌를 보호하는 단단한 뼈예요. 하지만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두개골이 부러질 수 있어요. 이때 두개골이 부러지면 뇌가 다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두개골 골절이 생기면 뇌진탕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개골 골절이 의심될 때는 꼭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해요. 외상 지주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은 머리를 다쳤을 때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해요. 이 피는 주로 뇌의 표면에 고이게 되는데 때로는 뇌의 중요한 부분에 생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양의 피가 고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뇌의 바닥 부분에 피가 많이 고이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외상 뇌내 출혈. 외상 뇌내 출혈은 뇌 안쪽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 이런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로 뇌의 앞쪽 부분과 옆쪽 부분에 많이 생기고 한 번에 여러 곳에 생길 수도 있어요.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하더라도 손상된 뇌조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성격 변화나 기억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외상 경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은 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걸 말해요. 이 출혈은 급성 아주 심한과 만성 오래 지속되는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급성 경막하 출혈은 아주 위험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구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출혈이 생기면 바로 수술이 필요해요. 만성 경막하 출혈은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발생해요. 이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경막의 출혈. 경막의 출혈은 두개골과 뇌를 싸고 있는 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해요. 이로 인해 머리뼈 안에 압력이 올라가서 뇌 기능이 떨어지거나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경막의 출혈은 머리를 다친 직후에는 증상이 가볍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막의 출혈은 수술이 필요하지만 아주 작은 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후는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통계와 예방. 우리나라에서도 외상성 뇌손상이 꽤 자주 발생해요. 최근 10년 동안 약 275만 명이 이 문제를 겪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80세 이상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외상성 뇌손상이 약 196%나 증가했고 사망률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할 문제예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상성 뇌손상을 겪는 모든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뇌손상의 정도와 피가 고인 위치에 따라 달라요. 뇌수술을 받은 경우 초기 상태가 좋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이미 손상된 신경 조직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 치료가 필요해요. 특히 중증의 외상성 뇌손상은 뇌출혈을 제거해도 뇌가 부어오르는 뇌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뇌압이 올라가면서 2차적인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뇌부종이 심한 환자는 두개골을 잠시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뇌부종이 너무 심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방 및 대처. 외상성 뇌손상을 예방하려면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해요. 특히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는 꼭 헬멧을 써야 해요. 헬멧을 쓰지 않으면 머리를 다쳐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겪을 수 있어요. 또한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만약 넘어져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야 해요. 평가 및 검사. 머리를 다친 후에는 초기 의식 상태와 뇌신경 장애가 아주 중요해요. 초기 상태에 따라 회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부 외상의 초기 검사는 두개골 골절 여부와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 CT를 촬영해요. 초기 CT에서는 출혈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추적 검사가 필요해요. 환자가 안정되면 장기적인 예후를 판정하기 위해 뇌 MRI 검사를 받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모두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